자, 11번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또 아는 거 나왔죠? 아는 거. 뭘까요? 자,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놀라거나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역할 중 특정 어떤 직종에 있는 그런 역할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되게 어렵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중에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물으면 사실 맨 처음에 딱 보면 좀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읽어가면 쉽게 풀릴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검증받기 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검증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검증받기 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기 도한다는 거는 자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엑스트라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가끔, 추가적으로. 해도 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기도 해. 그래서 앞에 보통 가끔 이런 게 붙어 있죠. 가끔 내가 영화 보기도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니까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검증받을 수도 있죠. 그죠?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발표하고 검증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면 또 이게 달라지겠죠. 받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렇고,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상담만은 실시한다. 그러니까 스포츠 상담을 하는데 운동선수만 대상으로 한다. 그런가요? 운동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겠죠. 부모하고도 할 수 있고, 친구하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모나 친구는 선수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운동선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 지금 만이라는 게 걸려있죠.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상담만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 운동학습, 운동제어, 운동발달 등을 가르친다. 자, A, B, C, D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A, B, C, D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심리, 운동학습, 운동제어, 운동발달 다 맞잖아요. 우리 이미 다 배웠으니까. 틀리지 않은 말이겠죠. 상담을 통해서 선수가 필요로 하는 심리 기술 훈련을 하기도 한다. 여기도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안전하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역할 중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거,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검증받기도 한다. 문제 안 되죠. 운동선수만 대상으로 상담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주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겠죠. 혹은 주로 운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이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스포츠 심리학, 운동학습, 운동제어, 운동발달 등을 가르치는 거 맞죠. 상담을 통해 선수가 필요로 하는 심리 기술 훈련을 하기도 하죠. 답은 나번으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12번. 운동의 심리적 효과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운동의 심리적 효과. 운동했을 때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거예요. 자,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없이 모두 늘 항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약간 그렇긴 한데 아까 교재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안 감소를 위해서 무산소 운동만이 효과적이다. 불안 감소를 위해서 무산소 운동만이, 다른 방법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조금 눈에 거슬리죠. 그 다음에 운동 참여 후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느낀다. 운동 참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운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자긍심이 높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랄까요.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 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사실 이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연령과 성별에 관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가하고 라하고가 결국 같은 얘기죠. 가는 뭐냐면 나이와 성을 얘기한 거야. 여기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사람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라번은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해서 자긍심이 높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번과 같은 경우도 같은 얘기예요. 운동 참여를 하면 참여한 사람이 스트레스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리고 가, 다, 라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받아들여 줄 만한 건 뭐냐면, 스포츠 지도사가 되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운동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포츠 지도사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라도 이거는 가다라는 이래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서 그냥 받아줄만 해요. 썩 되게 예쁘다, 좋다, 명쾌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불안 감소를 위해서 무산소 운동만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크죠. 즉 밥을 먹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밥만 먹어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허기, 배고픔,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밥만 먹어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죠.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식, 밥도 있지만 뭐 라면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패스트푸드도 있고요. 뭐 친환경 밥상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만 있진 않다. 무산소 운동만이 있는 건 아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운동 시 스트레스 측정에 활용되지 않는 거, 이거 아까 세 가지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심박수 변화, 피부 반응, 호르몬 변화, 네, 반응 시간. 결국 여기서 이제 가, 나, 다가 스트레스 측정에 활용되는 건데요. 요 셋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눈에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박수 재면 바로 나오죠. 피부 반응도 재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도 재면 바로 나오죠. 반응 시간은요. 반응 시간은 제기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운동 감각이라거나 신경계라거나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반응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거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아마 13번 같은 경우도 모르면 사실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모르면 풀기 어려울 것 같고 상상력을 동원을 하면 그래도 썩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틀리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5번 기억나세요? 성격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거 이거 모르면 틀려야겠죠. 그리고 13번 운동 시 스트레스 측정에 활용되지 않는 거 모르면 틀려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13번 정도까지 풀면서 우리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 혹은 틀려도 할 말 없는 거 5번하고 13번 정도가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물론 모르면 틀리겠지만 조금 상상을 하면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왜? 사지선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렇게 평균 60점 그리고 한 과목에서 40점 이상 받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걸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4번 넘어갈게요. 경기 중에 흔히 사용하는 주의 집중 향상 기법이 뭐냐, 혹은 주의 집중 향상 기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주의 집중하는 거 물어볼게요. 뭐 심상 훈련, 참선 훈련, 격잡한 훈련, 뭐 감각 회상 훈련 이런 말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이 중에서 좀 낯설죠. 주의 집중 향상 기법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불안 감소 기법 뭐 다 같은 거예요. 점진적 이완 기법 이런 거 다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격잡한은 뭐야? 감각 회상 뭐죠? 이렇게 나온 거야. 자, 14번도 모르면 틀려야죠. 모르면 틀려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데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자, 심상훈련 우리 들어봤죠? 심상은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주의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자, 참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어딘가요? 도교인가요? 거기서 이제 딱 가부좌를 틀고 딱 명상하는 거잖아요. 명상 다른 말로 하면 심상하고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하고 나는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격자판과 감각 회상 정도가 될 거예요. 자, 답안에 격자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격자판은 이렇게 가로 세로 C줄 날줄 있는 이런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에 뭐 시선이 됐건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라번에 감각 회상 훈련 이런 말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거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고 그냥 비슷한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 설명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의 집중 향상 기법에는 심상, 참선, 격자판 정도가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감각 회상은 좀 낯선 거, 땡뚱 맞은 거로 해서 이거를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15번에 스포츠 목표 설정의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목표는 어때야 되나요? 말쭉 읽어보면 돼요. 앞에 보면은 가나 다라의 구체적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을 좀 생각해서 비교해 볼게요. 구체의 반대말은 뭘까요? 추상적이 되겠죠. 자,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해요? 추상적인 목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목표가 중요해요? 측정 불가능한 목표가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로 풀려요. 자, 일단 측정 가능한 거 되게 중요하겠죠. 목표는 나중에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측정할 수 있어야지. 측정할 수 없으면 달성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으면. 자, 그럼 측정할 거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이라는 거는 애매모호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굿둥구름 잡는 얘기 막 이런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거 보면 그거 뭐 이렇게 사람이 막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 딱 뭐라고 알 수 없으니. 그러니 추상적이면 측정 가능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려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번하고 가번은 결국 같은 얘기예요. 뜻은 단어는 다르지만 이 일맥이 상통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둔 목표. 그럼 이쪽은 반대말은 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거겠죠. 시간을 정해놔야 어느 기간 동안 딱 끊어서 before, after 이렇게 해가지고는 측정이 됐다, 목표가 달성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끊어가지고 측정을 할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둔 게 필요하다. 자, 과도하게 높은 목표. 요건 조금 결이 다른데 과도하게 이게 높으면요. 나중에 목표가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높아.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뭐 짧은 시간에 달성했다. 그 다음에 이 달성 가능한 것이 구체적이어야 측정 가능하니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높은 목표가 다른 것으로 바뀌겠다. 그럼 이거 바꾼다면 뭘로 바꿔야겠어요? 지금 내 현 수준보다 조금 높은, 다시 말하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범위라고 예상되는 거. 실제로 하다 보면 이 예상한 것이 최대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더 높았을 수도 있죠. 만약에 더 높았으면 달성 못하겠죠. 그럴 땐 다시 목표에 재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재설정이 필요할 거고요. 16번에 갈게요. 선수들이 지각하는 최고의 스포츠 심리 상담사들과 거리가 먼 것은,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죠? 왜 친밀감이 있는 스포츠 상담사, 그렇겠죠? 지속적으로 심리 훈련을 해주는 상담사, 경기 시즌 전중 후에 계속 지원해주는 상담사, 선수와의 개인별 접근을 제한 혹은 하지 않는 상담사. 거리가 먼 것이니까 이건 답 찾기 쉬울 거예요.
반드라가 제안한 자기 효능감의 강화 기법이 아닌 것이라는 게 나왔네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는데 이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두라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죠.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 나왔나요? 첫 번째가 네. 성경경험 대리경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이럴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효능감이.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성공 경험 언제가 중요해요. 과거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무엇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무엇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거야. 대리 경험은 남인데 어떤 남이냐면은 나와 비슷한 혹은 나와 동일한.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내가 직접 경험한 거라고 하면 대리 경험은 남이 직접 경험한 거거나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요거는 교수자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정보를 주는 거예요. 뭘로? 언어로. 여기 각성은 우리 옛날에 불안 기억나요? 불안이 무조건 이렇게 불안은 우리가 anxiety라고도 가져가지만 aroused도 가져가거든요. 이거는 뭔가 깨어있는 거. ready 상태. 몸이 각성이 되어 있어. 충분히 발동이 걸려 있어요. 웜업이 되어 있는 상태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효능감이 어떻다? 높아진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 강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제 사회적 설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언어적 설득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설명하기 때문에 요 관계를 사회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번. 요거는 아마 또 모르면, 그리고 우리 교재 다루지 않았으니까 아마 모르겠죠. 그러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몇 번이었죠? 5번, 13번, 14번, 17번 정도. 한 4개 정도는 틀릴 수 있는 거죠. 틀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18번. 심상훈련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중 바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른 거네요. 그러니까 심상과 관련해서 바른 설명은 뭐냐라고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음이 있는 곳에서 실시하면 자, 신체적 요소만을 사용하여 이런 말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분절된 동작을 심상한다. 이런 말 나왔어요. 실제 경기 상황과 동일한 속도로 심상한다. 이미 실패한 수행 장면만 심상한다. 여기 이제 심상한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상상한다라고 바꿔 쓸게요. 자,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상상하면 상상이 잘 되겠어요? 시끄러운데 집중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심상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신체적 요소만으로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 정신적 요소까지 같이 고려해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분절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경기 상황과 동일한 속도로 그렇게 해야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미 실패한 수행 장면만 상상하게 되면 자꾸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그게 학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만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설사 내가 옛날에 실패했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상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심상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번 갈까요? 스포츠 상황에서 지도자의 코칭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 요인이 아닌 건 뭐냐?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지도자의 코칭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이 아닌 거. 이거 볼게요. 첫 번째, 부모의 강요, 리더의 특성, 구성원의 특성, 상황 요인.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코칭에 대해서. 지난번에 스포츠 지도, 이거 이제, 지난번에는 지도만 얘기한 것 같은데, 지도는 결국 교수자가 학습자가 나오고, 여기 어떤 내용, 종목 이런 게 있겠죠. 종목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구조예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첫 번째 교수자 요인이 있겠고, 두 번째가 학습자 요인이 있겠고, 세 번째가 이런 요인이 있겠고, 네 번째가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교수자의 특성에 해당하는 게 리더의 특성이고요. 구성원의 특성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상황 요인은 이 전체에 대한 게 되고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부모의 강요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는 다른 생뚱맞은 걸 넣어 놓은 거예요. 자, 20번 들어갑니다. 스포츠 상담사의 상담 윤리 중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상담 윤리 중 그런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11번부터 쭉 볼게요. 11번 바르지 않은 거, 12번 바르지 않은 거, 13번 활용되지 않는 거, 14번 뭐뭐가 아닌 거, 15번 뭐뭐가 아닌 거, 16번 거리가 먼 거, 17번 뭐가 아닌 거, 18번에 바른 거, 19번에 뭐가 아닌 거, 20번에 뭐가 아닌 거, 10문제 중에 9문제가 뭐뭐가 아닌 것만 묻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뭐 맞는 거, 아닌 거 했을 때 아닌 거 찾는 거 비교적 쉽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상담 윤리 중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거 20번. 상담 또는 감독을 받는 학생이나 고객과 이성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만나면 안 되겠죠. 이성관계는 뭐라 그럴까. 원래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이런 거를 배우는 관계잖아요.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 이거를 목적으로 만난 거예요. 목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과 관련해서 남성, 여성 이런 것이 관련해서 요 학습자끼리 이런 배움을 통해서 이성 관계가 성립될 수 있죠. 그분들 사정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러나 이 원래 관계가 교육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니 이것이 가능하면 이성 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 지내는 사람에 한해 나번요. 알고 지내는 사람에 한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도록 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상상력을 이용해서 한다면 나는 교수자예요. 나는 교수자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지 않고 아는 사람만 전문적인 상담을 해준다. 지금 이렇게 들려요. 이랬을 때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답은 미성년자 고객의 가족과는 개인적, 금전적 또는 다른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본업의 본 임무라고 그럴까요? 본 업무라고 그럴까? 여기에 충실해라라는 표현인데, 이건 이제 가번과 연결되는 거겠죠. 가번이 그 이성 관계, 또 여기 이제 다른 관계에 포함될 거예요. 개인적 관계는 요것을 벗어나서 따로 특별하게, 혹은 여기에 이미 요 사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금전적 관계는 뭐 이렇게, 네, 좀 아는데, 뭐 돈 좀 꺼줘? 뭐 이제 이런 개념이죠. 여기다 뭐 수강료를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된 그런 범위니,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적이면서 범위를 벗어나는 금전적인, 그리고 기대를 벗어나는 다른 관계, 이거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상담실 밖에서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말을 한 거죠. 가 같은 경우 둘 다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이 이성이에요. 둘이 이걸 통해서, 이걸 매개로 해서 어쩌다 보니 이성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뭐냐면, 본 임무가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이성관계로 발전해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관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가에 대한 설명은 그거고요. 나하고 라를 엮을게요. 나하고 라를 엮으면 본래 임무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 좀 더 개인적인 관계는 허용할 만하다는 거죠. 그게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린다거나 융통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는 허용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교수자가 빌린다면, 만약에 거꾸로 학습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진짜 선의로, 고리대부나 이런 게 아니라 선의로도 하면 그런 부분도 특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관계는 유지하지 않도록, 하여튼 본업에 충실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 2015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공부를 거의 안 했다 생각을 하고, 혹은 우리 이제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 그것만 충실히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기대하는 점수는 물론 최대는 다 맞는 거겠죠. 근데 최소 여러분이 5번, 10번, 14번, 17번 정도? 한 4-5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약 한 80점에서 70점 정도.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거고, 여기서 40점 이상은 충분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2015년도 기출문제를 오늘 풀어봤어요. 정리하고 다음에 또 2016년도 기출문제도 또 한번 다뤄볼게요.